오늘 뭐 이렇게 되게 그 격식을 차린 강의는 아니고요. 그냥 그 컴퓨터에 대해서 평소에 컴퓨터가 주제가 돼가지고 얘기한 적이 별로 없잖아요. 실생활에는 되게 매일매일 컴퓨터를 쓰는데 사실 그 컴퓨터에 대해서 깊이 있게 뭐 얘기하는 경우는 별로 없으니까,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컴퓨터 이제 막 그 산업이 커가는 시점이라서 애들끼리 야, 나 컴퓨터 샀어. 뭐 샀냐? 뭐 386 샀어. 뭐 16MHz야. 우와. 야, 나 486 샀어. 뭐 야, 이거 뭐 24MHz야. 우와. 뭐 이런 게 주제가 됐었는데, 이제는 그런 사람들 없잖아요. 이제는 핸드폰이 그렇게 됐죠. 네, 아이폰 10 샀어. 우와. 막 10S 샀어. 우와. 이렇게 되는데, 이제 컴퓨터에 대해서는 그런 얘기가 쏙 들어갔죠. 그래서 컴퓨터가 우리의 뇌리에서는 멀게 갔는데, 오히려 그 반대로 실생활에 더 깊이 들어왔다는 걸 수도 있어요. 옛날에는 컴퓨터라는 게 되게 특별한 도구였는데, 이제는 아예 그게 없으면 사실 그 일이 아예 안 되잖아요. 만약에 전기가 나갔다, 뭐 인터넷이 딱 끊겼다, 그럼 직원들은 좋아하잖아요. 일을 할 수가 없어. 그냥 놀아야 돼. 방법이 없어. 옛날에는 컴퓨터는 하루에 뭐 정리할 때, 워드프레스 쓸 때 뭐, 근데 나머지 것들은 막 회계도 장부로 막 하고 막 그랬었는데, 지금은 아예 다 컴퓨터로 일을 해버리니까. 그래서 제가 오늘 2시 반 정도까지 진행을 할 건데, 뭐 다 못하면 그냥 못하는 대로 그냥 가는 거고요. 다 하면은 뭐 다 하는 거고. 두 가지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볼까 해요. 첫 번째가, 이거 되게 잘 나오는데요. 글씨도 또 잘 못 써서. 첫 번째가, 컴퓨터를 왜 공부를 해야 되느냐에 대한 내용이고요. 두 번째가, 어떻게 공부를 할 것이냐, 두 가지에 대해서 얘기를 할게요. 일단 첫 번째, 컴퓨터를 왜 공부를 해야 될지. 사실 너무나 당연한 거라 왜 공부를 해야 되는지에 대한 깊은 생각은 그렇게 많이 안 들죠. 네, 한번 얘기를 해볼까요? 컴퓨터 작업 많이 하시죠? 회사에서. 네. 컴퓨터 왜 공부를 하면 어떤 이점이 있을 것 같으세요? 네. 네. 좀 거시적인 부분이네요. 거시적인 부분. 그러니까 진화에 적응할 수 있다. 네. 오케이, 좋고요. 그 다음에 컴퓨터 작업 많이 하시죠? 안 하시나? 그래요? 컴퓨터를 잘하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이것도 거시죠. 효율? 훨씬 빨리 알 수가 있고요. 이해와 예측. 오케이. 딱 거시적인. 내가 하려는 일을 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네, 작업을 할 수가 있어요. 예, 미시적으로는 그냥 일을 할 수가 있어요. 내 업무를 효과적으로. 그렇죠, 효율. 예. 이 두 가지, 거시적인 관점과 미시적인 관점이 있는데, 여기까지는 우리는 아직은 모른다 하더라도, 미시적인 거를 보면, 내 일을, 그러니까, 아예 못하는 일을 할 수가 있게 되고, 하는 일을 잘하게 될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아예 못하는 일을 하게 된다는 거는, 아까 강도사님 얘기했던 거, 요청하셨던 거, 난 영상을 찍었는데 이거를 강의에다가 써야 되는데 이걸 잘라서 해야 된다. 그럼 영상 편집이라는 거를 공부를 해야 된다는 거죠. 모르게 되면 그냥 기존에 했던 대로 답답하게 그래서 효율이 떨어지게 되는 거고. 이런 말이 있잖아요. 네. 이런 말 하면 단호한 누비와 반응을 섭섭하게 네. 그래요? 그런 말이 있었어요? 네, 맞아요. 컴퓨터를 잘 하시면은 요즘 일들이 다 거의 다 컴퓨터로 돌아가기 때문에
일을 할 수가 있어요. 불가능한 일도 할 수가 있고 일을 효율적으로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저는 이 효율적인 요 일에 좀 관점을 맞춰볼까 하는데요. 얼마나 그럼 효율을 높일 수 있을까요? 네, 어느 정도. 네. 하루에 거의 8시간 일을 하시잖아요. 그럼 8시간 일을 하는데 거의 그거의 한 90%는 컴퓨터 작업이죠. 그럼 100%? 예. 그러면 그거의 몇 프로나 효율을 높일 수가 있을까? 이런 거 생각해 본 적이 없으시죠? 저는 단순한 작업 이런 거를 하는 걸 되게 싫어해요. 글 쓰는 것도 싫어하고 교환 만드는 것도 싫어하고 일하는 것도 싫어해요. 특히나 그걸 반복적으로 그냥 사람의 판단 없이 그냥 기계처럼 일하는 건 정말 싫어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스튜디오에서 일을 할 때 제가 처음에 스튜디오에 들어갈 때 업무가 뭐였냐면 카톡으로 고객한테 그 메시지를 보내는 일이었어요.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이 스튜디오가 그 애기 사진 전문 스튜디오거든요. 그러면 엄마들이 이제 애를 낳으면 그 애들이 신생아 그 보호실인가? 네, 거기에 있으면 이제 애들 사진을 찍고 그러면 그 사진을 보내주는 거예요, 엄마들한테. 네, 근데 그걸 카톡으로 보내요. 하루에 한 10건에서 20건 정도의 메시지를 보내야 돼요. 기존에는 어떤 식으로 보냈냐면 이게 다 종이로 들어오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쌓여 있겠죠. 매일 20장씩 들어오니까 그러면 20명의 고객을 등록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카톡에다가. 기존에는 아이패드가 있었어요. 아이패드에다가 이 엄마들의 요거를 보고 한 장씩 전화번호를 입력을 해요. 그러면 카톡에 등록이 되죠. 그리고 애 사진을 불러와가지고 그거를 엄마들한테 카톡으로 그 한꺼번에 못 보내잖아요. 한 명씩. 예, 애기 사진 플러스 그러니까 전단지 비슷한 거. 그러니까 이제 이 일을 왜 하냐면은 애가 이제 성장 사진 찍으라고, 돌 사진 뭐 이런 거 찍으라고, 그거에 대한 홍보물도 같이 해가지고 보내주는 거예요. 이 일을 그러니까 틈틈이 돌아가면서 막 하는 거예요. 거기에 이제 전문 인력이 없이, 담당 인력이 없이 그냥 그 촬영하시는 분이 짬 날 때 와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하루에 10건, 20건 별로 많지는 않은데 다른 일을 하다가 오니까 이게 막 쌓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틀 지나면 40건이 되는 거고 3일 지나면 60건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전화번호를 일일이 다 찍어가지고 넣고 카톡을 보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다 해서 저를 뽑은 거예요. 야, 이거 한 사람 뽑아가지고 담당을 하자. 저는 처음에 딱 들어갔을 때 이거를 봤죠. 딱 보니까 이렇게 하래요. 오케이, 알았다. 그렇게 일단은 이 사람들이 어떻게 일을 하나 그거를 제가 먼저 익혀요. 딱 해보니까 이걸 이제부터는 이제 제 나름대로 이제 일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거 어떻게 바꾸면 될까요? 그러니까 일 자체는 다 이해하셨죠? 네. 일단 전체를 그룹으로 보내는 거예요. 네. 그룹을 만들어갖고 네. 하나씩 보내는 건 아닌 것 같아요. 네. 근데 카톡은 하나씩밖에 안 돼요. 개인 카톡은. 그룹으로 치면은 엄마들이 다 들어와가지고 나한테 했다는 거라. 제일 큰 문제가 전화번호 등록이에요. 이게 아이패드로 하니까 너무 느린 거죠. 이거 등록 일괄로 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있죠. 어떻게 하죠? 정말. 네. 엑셀. 맞아요. 엑셀로 하면 되는 거거든요. 엑셀이 네. 할줄 모르는 그래가지고 이거를 엑셀로 해가지고 등록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전화번호 등록하는 시간이 예전에는 막 1시간, 2시간 걸렸던 게 뭐 10분, 20분은 확 줄었죠. 네. 자, 그리고 딱 봤더니 이 종이가 누군가를 거쳐서 와요. 그러니까 전체 프로세스를 보니까 TM 하시는 분이 이걸 먼저 제가 입력을 한 다음에 TM 하시는 분이 일주일에 한 번씩 와가지고 이걸 걷어 가시더라고요.
그리고 자기 나름대로 엑셀을 또 만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전화로 막 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이거 이게 전인가 후인가 그랬어요. TM 하시는 분이 먼저 가져가나? 하여튼 제가 목록을 작성한 거를 제가 드릴 테니까 만들지 마시고 그냥 요거 갖다 쓰세요 하니까 그분이 아니래. 자기는 자기가 작성을 해야 된대. 난 땡큐지. 원래 생각은 그분이 작성한 걸 절 주세요 라는 거였거든요. 근데 그렇게 얘기하면 좀 그렇잖아요. 내가 일을 할 테니 당신은 편하게 일을 하세요 라고 해야지, 당신이 일을 다 해놓은 거 놔주세요 하면 조금 미안하잖아요. 어차피 같은 일이긴 한데, 어차피 그 사람도 하고 나도 할 건데, 요렇게 하는데, 딱 보니까 일주일만 딜레이를 시키면은 되더라. 근데 내 일은 급한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분한테 엑셀을 맡기고 그거를 제가 받아서 등록하게 된. 그러니까 이 1, 20분이 없어져 버린 거죠. 아예. 그 다음에 이제 카톡을 보내는 것도 그거를 이제 매크로 시킨 거예요. 요거는 매크로 익스프레스라는 그거를 이용해 가지고, 자, 그럼 이거 전체 시간이 얼마나 걸리냐면, 처음에는 이거를 하는데 뭐 1시간, 2시간, 막 3시간 막 이렇게 돼요. 그리고 일을 하다 보면은 제가 그때 막내여가지고 그렇게 심부름을 많이 시켜요. 내가 이거 막 하고 있으면은 창고에서 뭐 꺼내달라, 뭐 옮겨달라, 하여튼 그 난로에 기름 떨어졌으니까 기름 사달라. 일을 할 수가 없어. 하다 보면 또 나가야 되고, 앉아서 가만히 하면 1시간, 2시간이면 할 거를 이걸 하루 종일 하는 거예요. 중간에 계속 막 기름 사러 뭐 운전해가지고 가서 왔다가 또 갔다 오면은 내가 어디까지 했지? 또 복귀를 해야 돼. 여기까지 했구나. 해가지고 한 몇 건 또 보내고 나면 또 뭐라고 하고 전화 오고, 이런 거 많이 경험해 보시죠. 그냥 가만히 앉아가지고 하면은 30분이면 할 걸 그거 하루 종일 하는 경험 해보신 적 있죠? 막 짜증나죠? 효율이 안 나잖아요. 그래서 저도 똑같았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다 자동화해버린 거예요. 그렇게. 그랬더니, 저는 하는 일이 뭐냐면, 그냥 매크로만 돌리면 돼요. 매크로만, 예. 나쁘게 했으면. 매크로만 딱 돌리면은 알아서 다 이렇게 보내지고, 고객은 이미 다 등록돼 있고 해가지고 이거 클릭하는데 뭐 몇 분 걸려요? 1분? 네. 자, 재수 없으면은 하루 8시간 해야 될 일을 저는 1분으로 줄인 거예요. 어마어마하죠. 그러니까 나머지 시간 뭐예요? 나머지 시간 이렇게 해가지고 자동화 시켜놓으면 또 다른 일이 들어와요. 그래, 다 줘. 네. 제가 일을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이 중에서 어떤 거는 제가 일을 해야만 하는 부분이 있어요. 근데 그 일을 다 가져오잖아요. 그러면은, 한 번만 하면 그 뒤가 싹 다 해결이 돼버려요. 전체 시스템을 만들어 놓으면. 그래서 계속 일이 들어와요. 오케이. 들어오는 족족 다 시스템을 만들었어요. 그랬더니 결과적으로 어떤 식으로 되냐면은 하루에 오전만 일해요. 오전만. 그쵸. 예. 근데 제가 4명분의 일을 했어요. 예. 오전만 일을 하는데 4명분의 일을 했어요. 근데 오후 시간은 그럼 뭘 하느냐? 이제 남의 일을 자동화 시켜주는 거예요. 남의 일을. 할 게 없잖아요. 옆에 그 디자이너를 봤더니 하루에 1-2시간 정도를 뭐를 하냐면은 이제 애기들 사진 찍은 거, 그거를 이제 인쇄소에 출력을 맡겨야 돼요. 그러면은 종이를 이렇게 뽑아가지고 누구는 뭐 몇 개, 뭐 이렇게 무슨 사이즈의 몇 개, 이거를 다 하더라고요. 근데 요거를 정리해가지고 주는 게 1-2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근데 이걸 뭘 보고 하는 거냐면은 그 업무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거를 보고 그냥 옮기는 거예요. 엑셀로 옮기는 거예요. 그걸 보고 엑셀로 옮기고, 보고 엑셀로 옮기고. 그래서 제가 이거를 또 매크로로, 엑셀 매크로로 만들어줬어요. 그래서 이거는
한 30분 정도? 하루에? 30분, 20분에서 30분 정도? 딱 하면은 오늘 보내야 될 것들을 다 엑셀로 해가지고 그냥 출력해가지고 딱 할 수 있게. 그리고 또 옆에서 딱 보니까 이제 영상을 만들어요. 애기 엄마들이 사진 찍은 것 같고 상담할 동안 영상을 만들어서 보여줘요. 근데 영상을 만드는 거를 또 수동으로 하네? 사진 갖다 막 이렇게 넣고. 편지. 엄마가 사진 찍을 때 아빠는 옆에서 손편지를 써요. 그래서 그 영상에다가 그 손편지를 올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엄마가 딱 봤을 때 되게 감동스럽잖아요. 그래서 손편지를 한 거를 이제 디자인 편집실로 딱 가져오면 그거를 그 스캔 받아가지고 뭐 따가지고 그걸 영상에다 딱 올리는 그 작업을 하네요. 그래서 그거를 또 자동으로 한 거예요. 그러니까 스캔만 딱 하면 쭉 돼가지고 알아서 편집해가지고 그게 영상에 그냥 자동으로 들어가게. 자, 그랬더니 그것도 뭐 한 보니까 10분짜리를 1분으로 또 줄인 거죠. 컴퓨터는 이런 게 가능하거든요. 근데 그냥 주어진 대로 그냥 내가 아는 정도 내에서만 하죠. 그러면은 나는 오후 시간에는 그냥 노는 거예요. 이때 공부를 많이 했어요, 사실. 그러니까 시스템화 시킨 사람은 그 다음 공부를 계속 해나갈 수 있는 거고요. 아닌 사람은 그냥 거기에서 그냥 일만 하다가 그냥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마케팅하는 거에 이제 상당한 시스템을 이때 많이 만들어 놨어요. 공부할 때. 자, 효율화 시킨다는 게 우리가 생각하는 거 이상으로 어마어마한 효과를 낼 수가 있죠. 이때 그 회사 다니기 어떻게 했어요? 만약에 지금 회사를 다니는데 오전만 일하고 오후 시간에는 놀 수 있다. 완전 대박 아니에요? 근데 회사는 전혀 문제가 없죠. 일이 돌아가니까. 요가대 전문용어로 야리기를 그거를 잘 모르겠네요. 네. 자, 그래서 공부를 하면 개인적으로는 내 일에서는 그런 일이 되는 거예요. 제가 이걸 안 해봤으면 모르겠는데 해보니까 된다. 그러면 요거 하려면 뭐를 익혀야 되느냐? 아까 뭐 여러 가지 나온 얘기가 있죠. 엑셀 알아야 돼요. 꼭 알아야 돼요. 이게 시스템의 핵심이에요. 중심이에요. 지금은 이제 구글 그 시트로 지금 하시라고 하는데 요게 나오기 전까지는 엑셀이었는데 그 엑셀을 어디까지 공부해야 되느냐? 매크로 아까 얘기한 거 VB 매크로라고 하거든요. 비주얼 베이직, 그러니까 프로그래밍, 한마디로 프로그래밍. 예. 그러면은 그 함수랑 여기까지 하고, 근데 이제는 엑셀보다는 구글 시트 쪽으로 가시라고 해요. 그러면 얘는 자바스크립트를 해야 돼요. 지금 비주얼 베이직은 사실 이제 사장되는 분위기인데 얘를 위해서 엑셀만 공부를 하게 되면 여기에서밖에 못 쓰는데 구글 시트에서 배우는 건 자바스크립트는 어디든 지금 다 쓸 수가 있거든요. 웹에서도 쓸 수가 있고. 그러니까 이거 하나만 공부하면 프로그래밍 언어 중에 하나예요. 자바스크립트만 말을 많이 듣거든요. 예. 그러니까 홈페이지 보면은 일반적으로 그냥 글자가 보이잖아요. 딱 고정돼 있는. 근데 막 여기에 어떤 애니메이션도 들어가고 뭐 반짝이는 것도 들어가고 어떤 효과, 동적인 효과를 낼 때는 그게 다 자바스크립트로 이용하게 되거든요. 그 윈도우 자체도 익혀야 될 게 되게 많아요. 이것도 자동화될 수 있는 것들이 되게 많거든요. 네, 그런 부분. 이런 거 하면은 CMD 명령어가 있어요. 깊이 들어가면은 너무 복잡해지니까 어쨌든 공부를 하면 이런 효율을 낼 수가 있다라는 거고요. 자, 그럼 우리 거시적으로 좀 볼게요. 미시적으로는 알았어. 내가 공부를 하면 내 일이 확 준다라는 건 알았어. 그럼 거시적으로는 자, 앞으로 환경이 바뀌는데 그리고 사회가 이해가 되는데 예측하는데 이거 하는 이유가 뭐예요? 이유. 적응하려고. 네, 적응하는 이유. 왜 적응하시려는 거죠? 잘 살려고. 네, 잘 살려고. 그럼 잘 사는 건 뭐죠? 풍요로운 거, 그쵸?
그럼 풍요의 가장 중요한 거는? 네? 네, 경제적 가치.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적 풍요도 있지만 컴퓨터 한다고 내적 풍요는 오진 않았어요. 제가 내적 풍요는 오히려 예수님을 만나고 생긴 거고 컴퓨터 굉장히 오래 했는데 네. 그러니까 한마디로 돈을 벌 수가 있고요. 부자가 될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은 귀가 좀 열리시죠? 일을 하는 거, 내가 효율적으로 일하는 거, 내가 조금 편한 거는, 그래, 뭐, 좋지. 근데 그거 대비 공부해야 될 거는, 그러니까 서울대학교 가면 좋죠. 근데 그거를 위해서 공부해야 되는 게 너무 많죠. 그래서 우리는 서울대학교를 포기를 하죠. 그렇게 되거든요. 이것도, 이거를 위해서 공부를 하는 거에 너무 많아요. 정말 너무너무 힘들어요. 자, 근데 부자가 되기 위해서 공부를 한다? 이건 또 좀 얘기가 다르잖아요. 네. 그럼 어떻게 부자가 될 수 있나? 어떻게 돈을 벌 수 있나? 한번 생각을 해보죠. 자, 사회 시간이 됐어요. 사회 시간. 우리 흔히 공부하는 그 사회 시간에 사회가 발전하는 그 역사, 수순이 있었죠. 옛날에 수렵 시절. 예. 그 다음 뭐가 있죠? 그 다음, 농경시대. 자, 그 다음이, 산업화. 그 다음이, 정보, 맞아요. 그 다음이 지금인가요? 하여튼 요쯤인가요? 그래요. 네. 자, 수렵 시절 때 부자가 있었나요? 없었죠. 수렵 시절 때는 부자가 없었어요. 그렇죠. 네. 자, 농경 시대 때가 부자가 있었나요? 이때부터 생겼죠. 네. 그러면 부의 원천이 이때는 뭐였죠? 먹는 거를 만들려면 뭐가 필요하죠? 소밭, 노동력. 노동력도 필요하고, 가공, 저장. 네. 자산, 땅이 필요하죠. 다 있는데 땅 없으면은, 그렇죠? 지주. 지주. 그 다음 산업화 시대. 동력. 동력? 그거를 다 얘기하면 공장이죠. 자, 정보 시대 때는 컴퓨터. 소프트웨어. 그게 다 소프트웨어로 이루어지죠. 자, 보세요. 이 다음이요. 이 다음은 지금 좀 예측하기는 쉽지는 않아요. 지금 막 AI 뭐 어쩌고 저쩌고 막 이렇게 나오는데, 요 다음은 제 영역은 아닌 것 같고, 자, 이때는 왜 없었었죠? 수렵 시작 때는? 부자가? 공동으로 작업하는. 공동적 공동분들. 각자 먹고 사는 각자. 이후부터는 뭐가 생겼냐면, 이 이후부터는 시스템이 생겼어요. 땅이 있으면 그 땅을 경작하는 사람이 필요하고, 그러니까 여기 핵심은 뭐냐면은 그 자산을 소유한, 시스템을 소유한 사람은 일을 안 했다라는 게 핵심이에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부가 축적이 된 거거든요. 이거 전체가 다 시스템이라는 거예요. 공장 시스템이고요. 소프트웨어 시스템이죠. 자, 근데 지금 땅을 가지고 있는 분들 부자인가요? 부자죠. 지금 공장을 가지고 계신 분 부자인가요? 부자죠. 그렇죠. 당연히. 그러니까 지금 소프트웨어를 소유한 구글, 페이스북 부자예요. 이런 사람들이 이때는 없었는데, 그럼 이 사람들이 없어졌느냐? 없어지지 않았죠. 이 시스템들은 전통적인 시스템들에서 나오는 부는 계속 창출이 된다라는 거예요. 있어요. 그러니까 뒤로 가도 계속 존재해요. 근데 보통 사람이, 개인이 지금 그래, 땅을 많이 소유하면 부자야. 자, 땅을 많이 소유해보자. 가능하냐라는 거예요.
불가능하죠. 돈이 없죠. 공장 마찬가지죠. 대단히 소프트웨어 불가능하죠. 자, 근데 이 다음 시대,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일개 개인이 시스템을 소유할 수 있는 시대는 없었어요. 그러니까 소프트웨어가 뒤로 오면 올수록 시스템의 단위가 작아졌죠. 점점 작아졌죠. 그래서 인스타그램 아시죠? 인스타그램이 페이스북에 팔릴 때 1조 3천억인가 팔려나 그랬거든요. 그때 직원 수가 몇 명이었을 것 같으세요? 네. 답을 알고 계세요. 한 10명 내외였어요. 자, 비슷한 게 팔리는 공장이었다면 몇 명이었을까? 뭐 수백 명, 수천 명 정도 됐겠죠? 예, 그렇죠. 하여튼, 그러니까 뒤로 가면 뒤로 갈수록 인원수가 줄어든다. 근데 지금이 어떤 시대냐면 이 직전의 시대는 안 그랬고요. 정보화 시대만 해도 안 됐고요. 지금은 개인이 시스템을 소유하는 시대가 가능하다는 거예요. 무형의 자산. 네, 무형의 자산. 그게 뭐냐면 우리 얘기하는 거 앱이죠. 네. 이거를 누가 열어줬냐? 그 빌 게이츠가 빌 게이츠래 저기 잡스가 열어준 거죠. 앱스토어 만들어가지고. 네. 이 이전까지는 소프트웨어를 판매하는 건 기업이나 가능했었거든요. 근데 이 이후부터는 개인이 판매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 올려놓으면 지금 앱 시장이 처음에 돈 그냥 뭐 0.9달러 뭐 이렇게 팔고 끝낸 거에서 지금은 구독이라는 개념으로 자꾸 바뀌죠. 매달 돈을 지불하는 개념으로 바뀌어요. 그러면 내가 만약에 이걸 하나 만들어가지고 올려서 됐다라고 한다면 보통 한 1달러씩 받는다고 치고 그럼 내 생활비를 충당하는데 몇 명이면 되죠? 한 100만 원이면 산다 하면 100명이면 되잖아요. 그럼 100달러죠. 아, 그럼 1000명이면 되죠. 100만 명. 1달러면 1000달러면은 한 달에 1000달러. 네. 자, 개인도 매달 1달러씩 지불하는 1000명만 있으면 자유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원하는 부자가 어떤 부자예요? 막 뭐 빌 게이츠 같은 부자예요? 이건희 같은 부자예요? 아니죠. 그냥 내 생활비를 내가 일하지 않고 그냥 안정적으로만 벌 수 있으면 부자예요. 자유죠. 우리가 원하는 건 사실 돈이 아니고 자유죠. 매일 가기 싫은 직장에 안 갈 수 있는 자유. 그래서 내가 하고 싶은 걸 할 수 있는. 그 이상 돈을 더 버는 건 벌면 좋은데 최소한 거기까지만 되면 너무 좋겠다. 우리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1000명이면 그게 가능한 시대가 됐다라는 거예요. 자, 근데 앱은 만들기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잖아요. 네. 그럼 요 다음 시대는 어떻게 되느냐? 아까 자바스크립트 뭐 이런 정도 얘기했잖아요. 그거만 다룰 줄 알면은 시스템을 만들어낼 수 있는 시대가 돼버린 거예요, 이제는. 네. 그러니까 소프트웨어 요 시절이 한 90년대인가요? 예. 90년대, 뭐 2000년대, 예, 뭐 한 10여 년 정도 어간이죠. 이 이후 사이에 전체 전체 산업 분야 중에서 가장 생산성이 높아진 분야가 있어요. 그게 지금 얘기한 걸 쭉 들어봤더니 어느 분야겠어요? 네, 소프트웨어 분야. 네. 뭐 나머지 뭐 여러 가지 분야가 있죠. 뭐 의료 분야도 있고 뭐 자동차 분야도 있고 많이 있는데 소프트웨어 분야가 가장 생산성이 높아졌어요. 어느 정도로 높아졌을까요? 대략 2배? 아니요. 4배? 10배? 네, 100배. 100배가 늘어났어요. 100배가. 이게 뭔 소리냐면 예전에 요 시대 때 10여 년 전에 프로그래머가 100명이 필요했어요. 근데 지금 그 똑같은 일을 한 명이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절에 한두 명의 개념과 지금 요 시절에 한두 명의 개념이 완전히 달라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명이 100명,
200명분의 역할을 한다라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시대가 열린 건데 우리는 모르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여전히 땅 파고 있는 거고 우리는 여전히 공장 가서 조립하고 있는 거예요. 토이스토리 혹시 아세요? 아시죠? 토이스토리가 최초의 3D 애니메이션 영화거든요. 근데 그때 그거를 만드는데 비용이 얼마 정도 들었을까요? 뭐 비용은 잘 몰라도 인력이 몇 명 정도 들었을까요? 많이 들었을 것 같죠? 네, 한 200명 정도 들었거든요. 근데 200명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러면 워크스테이션도 200대, 애니메이터가 200대가 필요했다는 거예요. 200대. 근데 그럼 이 사람들이 싼 사람들이냐? 절대 안 산 사람들이에요. 다 억대 연봉 받는 사람들이에요. 200명이 딱 다. 네. 그 워크스테이션, PC, 우리가 얘기한 워크스테이션 얘기도 이제 없어졌어요. PC. 엄청 좋은 PC가 이 당시에 얼마였냐면 워크스테이션이 그러니까 10여 년, 거의 20년 전 아니 네, 그 정도 됐어요. 네. 그러니까 워크스테이션이 다 싸다 하면 1,000만 원 정도. 좀 나간다 한 3,000 정도. 이제 좀 쓸만하다가 이제 3,000 정도서부터예요. 그러면 3,000만 원짜리 워크스테이션이 200대가 필요했던 일이에요. 그걸로 만든 게 토이스토리예요. 어마어마한 자본이 들어갔겠죠. 그래서 그거 막 만들자 막 이거 수지타산 안 맞는다 막 얘기가 많았는데, 자 근데 그런 영상이 지금 우리 EBS 틀면 나오죠. 지금 만화 영화 다 풀 3D로 만들죠. 타파로 안 그리잖아요. 200대의 워크스테이션이 필요했던 그 영화를 PC 한 대로 이제 만든다라는 거예요. 네, 한 명이. 네. 많아봐야 2명. 진짜 많아봐야 3명. 네. 어마어마하게 된 거죠. 세상이 이렇게 엄청 바뀌었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나 혼자 뭐 어떻게 해봐야 뭐 되겠어? 절대 아니에요. 내가 어느 정도 아느냐에 따라서 나는 100명이 될 수도 있고요. 1000명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인이 이제는 시스템을 소유할 수 있는 시대가 됐다라는 거예요. 개인이. 네. 근데 그거의 바탕이 뭐다? 그냥 닦아놓고 그냥 얘기하면, 간단하게 얘기하면 자바스크립트다. 네. 요즘 이거 가지고 뭘 할 수 있냐면 API라고 혹시 얘기 들어보셨어요? 이게 뭐냐면 예전에는 네이버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 은행이 있고 여기에 쇼핑몰이 있어요. 그럼 얘네들이 각자 다 따로따로 놀았어요. 근데 이제는 이 API라는 걸 통해 가지고 애들이 서로 통신하게 됐어요. 이 말은 뭐냐면 옛날에는 내가 일개 개인인데 쇼핑몰의 어떤 작업을 자동화시키는데 쇼핑몰과 계약을 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대단히 뭔가 그 자본이 있고 뭔가 근사한 사람, 끝내준 큰 사람이 되어야 이런 큰 회사들이랑 뭔가가 됐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는 이거를 다 오픈시켜 놓은 거예요. 누구나 해라. 개인도 할 수 있다. 기술만 있으면 얼마든지 할 수 있다. 그게 이 API예요. 거의 이거는 혁명에 가까워요. 그러면 이걸 가지고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저는 이제 마케팅을 하니까, 온라인 마케터니까, 디지털 마케팅 요즘 얘기 많이 들으시죠? 디지털 마케팅. 자, 이게 네이버, 다음, 구글, 페이스북 이 안에 들어가가지고 막 이렇게 숫자로 막 확률로 막 해가지고 막 이렇게 마케팅을 막 이제 하는 거거든요. 자, 그럼 뭔가 작업을 하잖아요. 근데 이런 작업들이 이런 것들을 통해서 얘와 같이 뭘 만들어낼 수 있냐면 자동화를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디지털 마케터가 없어도 될 정도로 그걸 자동화시킬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누가 할 수 있냐면 개인이 할 수 있는 거예요. 개인이. 요것만 알면. 그런 시대가 열렸다라는 거예요. 요즘 유튜버, 그 전에는 블로거. 예전에는 일을 해야 돈을 벌 수 있다라는 게
일상적이었잖아요. 근데 전 세계에 그 놀이기구만 타고 돌아다니는 애가 있대. 이런 소문 들어보신 적 있어요? 그리고 걔는 그거를 그냥 블로그에 올리는데 그걸로 걔는 광고비로 먹고 산대. 그게 불과 몇 년, 5, 6년 전이었던 것 같은데. 그러니까 그런 삶에 대해서 우리는 들어본 적이 없었는데 외국에서 그런 애들이 점점 나오는 거예요. 근데 요즘은 유튜버들이 이제는 유튜버 해가지고 돈을 엄청 많이 번대 막 이렇게 나오죠. 뭐 30억을 벌었대 막 이런 게 나오죠. 그러니까 개인이 시스템화돼서 시스템을 소유해서 부를 만들어내는 시대가 이제 일상적인 시대가 됐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컨텐츠 분야죠. 컨텐츠를 만들어서 개인의 자유를 획득한 거고, 컴퓨터를 공부를 해서, 단순히 공부를 해서 시스템을 만들어서, 간단한 시스템을 만들어서 이제 부를 획득할 수 있는, 자유를 얻을 수 있는 시대가 됐다는 거예요. 이게 어느 정도로 쉬워졌냐면은, 자, 방송국에 보면은 막 ARS 문자 투표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거 시스템 구축하는데 옛날서부터 있었죠. 아주 옛날서부터 있었죠. 하여튼 한 10여 년 전, 20년 전에도 있었나? 하여튼 뭐 ARS로 그거 구축하는데 얼마 정도 돈이 들까요? 뭐 꽤 많이 들겠죠. 뭐 이런 거 보면은 보통 몇 천서부터 시작을 해요. 몇 천서부터 시작하잖아요. 그래서 나는 못했단 말이에요. 자, 근데 이제는 유튜버도 유튜브 실시간 방송하잖아요. 그 안에서 문자 투표를 할 수 있어요. 근데 그 비용이 문자 비용만 내면 돼요. 몇십 원. 네. 혹은 수수료까지 해서 몇백 원. 네. 근데 뭘 해야 되느냐? 몇 줄의 코딩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시스템이 여기에 있어요. 네. 시스템이 여기에 있어요. 여기 유튜브 있죠? 여기에 문자 투표하는 시스템이 있죠? 얘랑 연결을 해야 돼요. 그걸 뭘로 한다? API로 하는데 이 API를 제어하는데 필요한 코딩 이 몇 줄이야? 3줄. 그러면 얘랑 연결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문자 투표를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이런 시대가 된 거예요. 근데 예전에는 요거 하려면은 어떻게 했어요? 100배가 많았죠? 300줄. 그전에는 3000줄, 30,000줄. 그러니까 개인은 못했는데 이제는 개인이 할 수 있는데 왜 못했느냐? 공부를 안 해서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못하는 게 아니고요. 안 하는 거예요. 정확히 얘기하면.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왜 공부를 해야 되느냐. 이 정도 하니까 공부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좀 드세요? 공부하면은 내가 부자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래도 과외로 몇십만 원이라 들어오면 어때요? 저도 유튜브에서 영상 해가지고 1년에 한 30만 원 정도 들어올 것 같아요. 네, 월 3만 원이잖아요. 그거 맛있는 거 먹으면 되잖아요. 얼마나 좋아요. 네. 원래 모든 일이 다 그런데 그래프를 그려보면은 이런 것 같아요.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돼버리는 거. 네. 그러니까 거의 대부분이 여기에서 포기해요. 네. 코딩을 자 공부를 해야 되겠다. 한 3일 공부하다가 포기를 해요. 근데 요 수준이 제가 볼 땐 1년이거든요. 그러니까 우선은 내 일을 어떻게 자동화할까? 어떤 일을 자동화할 수 있지? 그러니까 내 생활과 밀접해야 포기하지 않고 계속 해요. 그러니까 코딩을 공부한다고 처음 단계에서부터 학원 같은 데 가서 뭐 이렇게 코스대로 가잖아요. 그러면 내가 방향을 잃어버려. 내가 이걸 왜 하지? 이거 해서 뭐 하지? 우리 고등학교 때 그랬잖아요. 내가 저거 공부해서 뭘 하냐? 미적분 공부를 해서 뭐 하냐? 네, 똑같아요. 근데 지금 내가 하고 있는 그 일을 자동화해서 현재 나도 일의 효율성을 늘리고 더 공부를 해서 자유도 얻으려면 해야 되는 게 뭐지? 라고 했을 때 지금 아까 처음 얘기한 구글 시트와 자바스크립트라고 했잖아요.
그거부터 하는 거예요. 그게 계속 쌓이다 보면 어느 수준이 되면 요 수준을 통과해요. 그 다음부터는 이제 보는 눈이 달라져요. 싹 스캔하면 아 이게 이런 내용이구나. 확 올라가는 때가 있어요. 자, 그래서 오늘은 왜 공부를 해야 되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다음에 기회가 되면 그럼 어떻게 공부를 할 것이냐. 당연히 기회를 드립니다. 아니,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가셔야 되기 때문에. 네.